네, 신라호텔이 이제 한옥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드디어 이제 허락을 했고 승인을 해줬군요. 사전 오기로 묘사가 표현이 될 것 정도인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이동희 차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사전 오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네. 2차례 반려, 2차례 보류 이런 네. 진통을 겪은 끝에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옥 호텔을 신라호텔 옆에 짓는다, 서울 도심에 짓는다는 건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모습일지 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한 채 덜렁 짓는 게 아니고요. 네. 3층 이하의 낮은 층으로 여러 채를 한옥으로 호텔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당초에는 200 한실 규모의 좀 비교적 대규모 한실 호텔이었는데요. 서울시의 이런 보안 요구에 따라서 91개인가요? 91개 정도의 객실을 네. 갖춘 그런 한옥 호텔로 규모를 다소 축소를 했습니다. 자, 뭐 21세기에 짓는 것입니다만 우리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건축 양식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공된다면 좀 볼거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면세점은요, 공사 네.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네. 2020년 그 말쯤에 문을 열고요. 한옥 호텔도 2020년경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면세점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을 활용해서 조금씩 공사를 하면서 영업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자, 호텔 신라가 있고 영빈관이 있는데 원래 지금 영빈관이 있는 자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던 곳이라면서요. 맞습니다. 1932년에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겠다며 일본 총독부가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커다란 이 추모 시설을 지어놨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1939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차남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이런 쇼를 연출하게 만들었던 그런 치욕적인 굴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현존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 중에서 유일하게 동아일보만이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폐간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저런 장소를 물론 지금 화재로 없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뭐 108계단이라는 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치욕의 역사라도 역사니까 저 계단을 남겨야 한다라고 호텔 신라 쪽에 요구를 했고요. 호텔 신라 쪽에서는 당초에는 치욕적인 역사니까 일정 부분에 바닥에다가 까는 자재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었는데 서울시 네.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방문사라는 절은 이제 없어졌고 108개 계단의 그 돌은 나중에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군요. 활용하려고 했는데 네. 서울시가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하. 그냥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다른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단독 보도해드렸던 채널A 종합뉴스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 유력 대선 후보의 조카가 중국에 마약 혐의로 10년간 복역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좀 이걸 정리를 좀 다시 해주세요. 예, 2007년에요. 중국의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공안당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서 복역하고 있는 한국 국민 그리고 한국에서 복역하고 있는 중국 국민을 네. 서로 교환해서 복역을 시키자 이런 협약 대상자에 넣어달라고 하면서 중국 네. 정부에 이 사람의 국내 송환을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중국하고 한국인은 재소재를 맞교환하자는 제안은 됐고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중국 정부에 그런 제안을 넣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국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0년째 중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이제 복역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국내에 송환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해왔다는데 이 재소자의 부친과 채널A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허리가 아팠어. 그래, 허리는 여기서도 아팠는데, 그래, 허리 치료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에 궁금해. 침을 갖고 이래 다시라고 있는데, 뭐 별 치료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몇 달 전에 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연말이나 되면 자기 무슨 연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손 변호사. 그러니까 네.
서로 수용자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옥살이를 하는 중국인과 네. 또 중국에서 옥살이를 하는 한국인을 서로 맞바꾸는 내용인데요. 네. 2008년에 이제 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수용자 이송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는 한국인 수용자가 300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조약이 시행되고 이제 그 8년 동안에 네. 20명 정도가 네. 이제 그 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 교도소에 이제 수감돼 있으면 말도 잘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동료 그 수감자들 사이에 그 소통도 잘 안 될 거고 빨리 좀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들이 다들 있으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그 재소자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 중에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또 이제 중국과 협의를 하고 또 중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저 대선 후보의 조카라니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그 후보 측에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 과정을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일단 사건 당사자가 그 후보의 예비 후보, 대선 후보급 되는 인물의 조카인 건 맞다고 확인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카는 맞는데 이제 네. 이 사건 자체가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또한 또 그동안도 조카와는 뭐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라고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지금 관련 법이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요. 한중 간의 그런 조약을 또 구체화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제 수용자 이송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이러한 그 중국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정부와 뭐 그렇게 별다른 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힘을 써서 뭐 이게 국내로 송환되도록 요구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많은 사회 뉴스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보도자를 하나 냈는데 경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는 거네요. 일단 서울시장 관련된 소식이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당시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가 남자 직원을 성추행하고 온갖 성희롱성 발언들 서슴지 않고 전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서울시장 단원 17명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돼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결국 박현정 대표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17명 중에서 최소한 7명은 그 성명서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현정 전 대표의 당시 대표의 남자 직원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서울시장 직원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장 직원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 오히려 경찰 발표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하기보다는 2014년 12월 서울인권조사관의 조사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한다. 당시에는 박현정 대표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자, 오늘 경찰이 수사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장에서는 못 믿겠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믿지 못하겠고 서울시가 했던 지난번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믿을 수 있겠다고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찰이 뭐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럴 건가요? 자,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련된 얘기인데 그 수사 결과 발표 핵심적인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시장 남자 직원 B씨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은 회식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자, 저런 내용인데 어쨌건 서울시에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군요.